자, 이제 마지막 OX, 우리 매일 문제 풀이하는 거, 이거 풀어보죠. 매일 정리 노트. 자,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또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판은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거 맞아요. 관광특구에서는 층수는 몇 층이죠? 5층 이상. 높이는 얼마죠? 150m 이상. 이건 200m가 틀렸죠. 150m 이상인 그런 공동주택만 분양가를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틀렸다.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또는 이주자 저축증서에 뭐하는 거? 양도, 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속 또는 증여해유는 가능하다. 자, 주택상환사채나 또는 입주자 저축증서 같은 건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 안 돼요.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거 또 하나 있었죠. 증여가 아니라 뭐였더라? 저당, 담보대출 받는 거, 저당, 담보대출 받는 거, 요거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랬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즉 담보대출 받는 거, 증여는 안 돼. 매매나 증여는 금지되고 저당만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 이거 증여가 틀렸다. 저당으로 고쳐야 되죠.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 또는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뭐 틀렸죠? 투기과열지구는 국장도 지정하고 시도사도 지정할 수 있어.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만 지정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두 사람이 지정하니까 TWO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국장, 시도사 둘이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순서가 바뀌었어.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위치를 서로 맞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쭉 끌어올려서 4번부터 보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 월의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20% 이상 감소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뭐가 틀렸죠?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20%입니까? 아니야. 30% 이상 감소한 지역이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거기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값이 오를 수 있죠. 수요와 공급 원리 아시죠? 수요가 늘으면 살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값이 오르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어도 그러면 줄 사람이 적으니까 팔 사람이 적어지니까 살 사람은 그대로 있고 값이 오릅니다. 이건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보다도 분양 실적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5번 국토교통부장은 언제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수집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지 재검토는 언제보다 한다 그랬죠? 1년마다 아니요, 반기마다 한다 그랬어. 그게 틀렸다. 이건 반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6번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로 취하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요 전원이란 말 꼭 조심하라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어디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답니다. 자, 원래는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로 취하 결혼을 해서 그때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그때는 정당한 전매 사유가 돼요. 그때는 전매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제외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전매전을 적용하지 않는다라. 전매전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야 되죠. 전매전을 적용합니다. 어디서는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전을 받습니다. 전매전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자, 7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하는 경우 여기서 조심할 건 이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됐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혜점의 이격권에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혜점이 이격권에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 동의란 말을 썼거든. 결의란 말을 쓰지 않고 동의란 말을 썼어. 자, 결의는
설립할 때 쓰는 용어. 동의는 허가받기 위한 요건. 그랬잖아. 그럼 허가받기 위해서는 얼마큼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때는 3분의 2가 아니라 75% 전체로서는 주단제 구분소유. 그래 75% 이상의 동의와 라고 돼. 그 다음에 각 동별 구분소유 사선을 기억하나 각 50% 이상의 동의 이랬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75% 이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허가받기 위한 동의권은 7,550번. 7550에서 허가받기 위한 동의권 7,550번. 자,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권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 이거는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 요건이라고 표현하고 7,550은 조합이 아니라 사업 시행하기 위한 즉 허가받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받기 위한 우선 동의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과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그래서 3분의 플러스 과반수 75% 플러스 50% 이렇게 해보라 그랬죠. 자, 이제 8, 9, 10 이제 몇 번? 8번부터 시장수 구청장은 농지의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최대 인원수를 몇만 가지만 5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자, 농지 소유는 공유할 때 너무 많이 공유하지만 했죠. 최대 몇만 가지? 5명이라 그랬나요? 아니야. 7인이라 그랬죠. 7인 이하야. 단 상속농지는 제외되죠. 왜? 상속하는 건 자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꼭 7명 이하로 딱 규정해버리면 누구는 상속받고 누구는 받지 말라고 말이 안 되니까 상속농지만 인원수 제한이 없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최대 7인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농지를 소유자를 그렇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높다 그랬죠? 잘 정리하셔야 되고. 자, 9번 시구 읍면의 장은 시장구청장 읍장 면연장은 농지취득 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며칠? 4일이 아니고 어찌 며칠? 7일 이내에 그런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라 그랬죠. 발급해야 돼. 7일. 다만 농업경영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며칠 했죠? 이건 4일로다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것은 며칠이다? 14일. 그래서 7일, 4일이 아니라 7일. 이건 2일이 아니라 4일. 원래 4일하고 2일로 됐었어요. 옛날에는 4일, 2일이었다가 늘렸어. 7일, 4일로다. 이건 늘어나고 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새로 신설한 거로서 그건 14일 이내에 그때만 적합한 경우에만 그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 법인 등의 감정평가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더 낮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니야. 그 두 가지 중에 더 높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의 가액에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25로다가 5% 올려버렸다. 그래서 그 둘 중에 감정가격하고 개별 공시가 중에 더 높은 가액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저렇게 개정됐다. 여기까지죠. 아셨죠? 자, 이제 강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